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던 대학생 20명이 예비군 지휘관 차량에 치여 다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광주 전남의 3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왜 파업에 나섰는지 들어봤습니다. 법원이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재개발 조합에 8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와 조합 모두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부 조작으로 실형을 산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이번엔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밀수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광주 전남 일선 학교에서도 급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거나 급식 대신 빵과 우유가 제공됐습니다. 아예 수업을 단축한 곳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조리원들로 북적여야 할 급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급식을 대신해 빵과 우유를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에게 대체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천여 개 학교 가운데 3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도록 한 학교도 있었고 점심시간 전에 수업을 마치기 위해 단축 수업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대처만큼이나 학생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그냥 빵만 먹으면 또 배고프고 수업도 또 오래 해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주면 더 든든할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과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돼야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이 예고됐고 학교별로 대책도 마련했기 때문에 다행히 혼란은 크지 않았습니다. 식재료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대체급식도 아마 위생상의 문제가 없는 그 부분만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내일도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렇다면 왜 급식을 중단하면서까지 파업을 할까요? 임금 인상폭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근속수당 인상입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만 원씩 월급이 인상됩니다. 호봉제인 정규직과 비교하면 10년차 공무원이 93만 원 인상될 때 비정규직은 인상액이 17만 원에 그치는 셈. 이들은 근속수당을 1년에 5만 원으로 인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80% 수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규직 조리사와 비정규직 조리사가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같은 일을 하는데 해가 더해갈수록 분속이 더해갈수록 그 임금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임금. 광주 전남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은 8천여 명. 급식 조리원과 교무 행정사 등 45개 직종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마저 공무원보다 한 달 5만 원가량 덜 받는 등 곳곳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3,500여 명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촛불이 만든 새 시대에는 우리나라 적폐 1호 비정규직 문제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총파업을 벌이는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내일 대규모로 상경해 광화문에서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군부대 내에서 예비군 지휘관이 몰던 차량이 예비군들을 치어 2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지휘관은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던 전남 담양의 모 육군부대. 여기저기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7분 부대 입구 근처에서 입소 대기 중이던 예비군 40여 명 쪽으로 SUV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돌진해 예비군들이 차에 깔리거나 치였습니다. 차가
치고 눈 깜짝할 새 사람 3명 깔려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치여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23살 정모 씨 등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예비군 2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예비군들은 방학을 맞아 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하려던 광주의 모 대학교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건 5급 군무원인 예비군 지휘관 50살 임모 씨. 출근 뒤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하던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에 따르면 그 화장실에서 자신이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치아를 좀 다쳐서 그 치아 치료를 위해서 이제 치과를 가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현재 그 운전 부주의로 추정이 되는데, 군 헌병대는 임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임 씨를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광주시가 선수촌 재건축 조합에 8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광주시와 재건축 조합 모두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흑자 대회로 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화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만든 선수촌은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사용료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주민들이 지금껏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주민들은 467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고, 광주시는 23억 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서 20배 차이가 나는 사용료 소송에서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가 선수촌 재건축 조합에 8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사용 범위와 기간 등에 있어서는 주민들 손을 들어준 법원은, 그러나 사용료의 핵심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아닌 분양잔금 대출이자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인 재건축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결정 액수와 소송 비용 비율을 보자면 조합 측보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무게를 더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과 광주시 모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목소리의 톤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한 것은 주거비도 있고 금융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포함한 임대료를 주장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100억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100억 이내에서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83억 6천만 원도 실무적으로는 좀 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직 청산도 못한 상황입니다. 선수촌 사용료의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났지만 양측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사용료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 등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밀수입한 시가 6천만 원어치의 필로폰을 130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30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 추징금을 갚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30년 전 당시의 모습이 전시 작품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횃불을 든 노동자와 낫을 든 농민이 성조기를 찢어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물고문 사건, 미국의 핵무기까지 30년 전 사회상이 담긴 걸개 그림입니다. 87년 당시 미대생이었던 이상호, 전정호 작가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적화 통일을 이룬다라는 그 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반독재 또 반외세
자주민주 통일을 이룩하자. 6월 민주항쟁 집회와 시위에 사용됐던 플래카드와 판화 등 민중미술 작품 40여 점이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관람객을 안내합니다. 항생의 불꽃으로 산화했던 민주 열사들의 가족들에게 이번 전시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역사의 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림이 됐든지 판화가 됐든지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독재나 무력 탄압에 대한 반발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87년에 훼손되거나 압수돼서 2006년에 다시 복원된 작품들입니다. 30년 전 6월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사람들.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5.18 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은 오늘 오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문화전당 정상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5.18 단체 회원들이 토론 발제자인 이병훈 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의 토론 참여를 막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5.18 단체 회원들은 이전 단장이 옛 전남도청 별관을 보존하지 못한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참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광주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시 소재 대학생 가운데 재학생에게만 주던 혜택을 대학원생과 휴학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기간 규정을 없애고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 거주자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전남 초중학교 의무교육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오늘 주민 직선 7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독서 토론 열차 학교 모델을 북한으로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혁신학교 중심인 무지개학교 확산과 대입 수능시험 개편에 대비한 중고교 과정 중심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는 시청자위원회를 갖고 신규 위원 7명 등 14명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광주 MBC가 5.18과 60 항쟁을 맞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지사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전라남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상황판은 경제, 고용, 격차 해소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인구 늘리기 분야의 16개 지표, 66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민선 6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자리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더위 속 녹조 확산으로 죽산보에 내려졌던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가 승천보로 확대됐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지난 26일 승천보의 남조류 개체수가 1ml당 12,080셀까지 올라간 것으로 관측돼 어제 오후 5시를 기해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승천보 하류에 있는 죽산보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주권행동과 광주기독교교회 협의회 등은 국민의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비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새 정부 발목 잡기에만 나선다면 호남 민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양영복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투표소를 잇따라 찾아 불법으로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